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잘 하고 계신지요? 오늘 20번째 시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위기 상황. 그렇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유력 기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또 주요국의 코로나 진행 현황, 또 세 번째는 주요국 증시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이러한 내용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상황에 대한 유력 기관들의 의견 보시면 무디스사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3월 4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과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리얼 GDP 그로우스라고 해서 2020년에 한국은 2.2% GDP 상승, 미국은 1.7%, 중국은 6% 정도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3월 4일이면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시점인데 비교적 무디스사는 낙관적인 수준으로 GDP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3월 20날 미국의 GDP는 Q2에 드랍한 후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Q2에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 25% 수준까지 폭락했다가 Q3에 급락에 따른 급반등 그런 모습으로 플러스 10%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급반등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안정 회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라고 최근에 발간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초에 2020년 1월 달에 전망한 것과 이번 4월 달에 전망한 것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은 당초 플러스 2.2%인데 마이너스 1.2%로 이제 변화가 됐고, 미국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9%, 중국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2%로, 세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플러스 3.3%에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추락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극히 최근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2%, 또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7.5%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전체적인 경제 손실액은 9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9조 달러라고 하면은 일본과 독일의 1년치 GDP 금액을 합한 수준 정도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 19년도의 GDP가 약 1.63조 달러 정도입니다. 즉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손실 9조 달러는 굉장히 큰 어마무시한 이제 경제 손실액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미국의 2, 4분기 Q2 실직 위기가 2,730만 명에서 6,680만 명까지 이렇게 이제 레인지를 좀 폭넓게 잡긴 잡았네요. 그래서 평균 4,7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실직의 위기에 이제 실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실업률이 32%까지 증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실업률 약 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때보다도 실업률이 더 크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국의 코로나 진행 현황을 한번 제가 이 다양한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제한령을 5월 1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32일 만에 기존 3, 4천 명 수준에서 2천 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전체적으로 13만 명을 육박하고 3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로 이렇게 좀 감소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미국은 확진자 전체 숫자가 58만 명을 넘어섰고, 그렇지만 신규 감염자는 사흘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WHO가 중국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편향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6명, 굉장히 좀 적네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문 보도가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82명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증을 해서 누계 8,880명 수준이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를 보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하루 사이에 27명 증가했다. 그래서 열흘째 50명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진행 현황을 이제 어제 오늘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좀 그 감소, 안정세 모습을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제 도쿄 올림픽으로 인한 그 확진 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이제 많은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2번은 이렇게 봤고요. 3번 세 번째 주제는 세계 주요국의 증시 현황 52주 1년 동안, 한 1년여 동안의 이제 증시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다우 산업 지수와 독일의 닥스 30, 이탈리아의 FTSE, 중국의 상해 종합, 일본의 니케이 225, 한국의 코스피 주식,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이게 아주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는 순탄한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폭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네요. 독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폭락했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약간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등락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국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폭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약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요국의 증시가 좀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증시의 흐름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다우 산업 같은 경우를 약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요. 최고점이 지난 2월 12일 날에 29,568포인트에서 3월 23일에 18,200 수준까지 마이너스 38%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어제 기준의 어제 기준의 주가 지수는 23,950으로 최저점 대비 다시 이렇게 31% 플러스 31% 정도로 이제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최고점 2월 17일 날 최고점 대비 3월 16일 최저를 찍고 마이너스 40% 폭락했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플러스 30% 저점 대비 30% 정도로 이제 반등을 했고요. 이탈리아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다가 24% 정도로 반등을 했고, 중국은 뭐 하락률이 마이너스 19%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양호한 이제 하락세에서 뭐 반등 추세도 뭐 급반등 수준은 아니고 플러스 6%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2% 정도까지 폭락했다가 현재는 저점 대비 플러스 19% 정도 이제 반등을 했고, 한국의 코스피 시장도 마이너스 36%까지 급락했다가 이제 거의 플러스 29%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라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난 4월 2일 날 발표한 코로나 위기에 따른 5가지 경제 회복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죠. 보면은 5가지 경제 회복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V자형으로 급반등할 것이다. 보시면 좀 그림이 좀 너무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급락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U자형 회복이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한 것이고, V자형만큼은 아니고 약간 이제 약간 더디게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이제 L자형 경기 둔화. 이건 노무라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L자 모습으로 이렇게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W자형 이중 침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재발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폭락하는 그런 W자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나이키형 경기 둔화라고 해서 이건 베렌버그 독일의 중앙은행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발표한 것인데 보시면은 급락했다가 우리 나이키 신발의 나이키 로고처럼 급락했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시 반등을 했다가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상승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제 경제회복 시나리오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4월 2일에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북두칠성 측면에서 뭐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본 것인데요. 북두칠성은 이제 나이키형 경제 회복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또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증대를 하고 있고, 실직자 증가, 또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등 현재 상황은 모두가 고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어야지 경제 활력이 이제 다시금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부동산 측면에서도 부동산의 거래 절벽 및 가격 약세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동시에 이제 경제 활력도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동산의 어떤 모습도 다시 안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글로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좀 더 가지고 싶습니다. 북두칠성 TV를 이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저의 다양한 동영상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독 신청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위기 상황, 그렇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 TV 북두칠성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